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지랄 맞은 바이러스가 악다구니를 써도 봄은 오고 동백은 피어나고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도 계속됩니다. 29번째 이야기, 동백꽃 필 무렵. 연락선에 몸을 싣고 남쪽 바다의 작은 섬으로 떠납니다. 불친절한 바다였습니다. 거제 장승포에서 동백섬 지심도로 가는 짧은 뱃길. 바람이 거세고 파도도 높았습니다. 멀리 마음 심자로 누운 지심도가 모습을 드러낼 때쯤 뱃전으로 나가 차가운 바닷바람과 뱃머리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물보라에 몸을 맡기고 서 있었습니다. 한해의 첫 꽃 동백을 보려고 몰려든 울긋불긋 요란한 등산복의 유람객들로 좁은 선착장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울창한 동백 숲길을 사람들 틈에 끼어 걸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빛과 빨갛고 노란 등산복들의 물결로 조금 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백은 남쪽 섬을 선연한 붉음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 주막 들마루에 앉아 돌멍게를 시켜놓고 다시 건너야 할 바다를 보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희미한 치기 속에서 청마유추안의 동백꽃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아, 나의 청춘의 이 빛꽃. 단지 지 마음심, 그 붉은 꽃잎과 노란 꽃술을 단지 마음에만 담고 지심도를 떠나왔습니다. 지심도 동백 구경은 두어 해 전 이맘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올 봄에는 마스크를 쓴 몇 사람만이 잔뜩 웅크리고 그 동백 숲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백은 겨울 끝자락에서 이른 봄에 걸쳐 우리나라 남도 해안에서 피고 지는 꽃입니다. 겨울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동백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것입니다. 꽃가루를 옮겨 수정해주는 벌나비가 없는 겨울철에 피는 이 꽃을 위해 신이 동박새를 보내주었습니다. 동백꽃 꿀을 먹으며 꽃가루를 옮겨주는 이 작은 새를 오래전 통영에서 뱃길로 1시간쯤 거리에 있는 카멜리아 아일랜드로 불리기도 하는 장사도 동백숲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연두색 몸통에 노란 부리털이 앙증맞은 이 예쁜 새들과 조우하는 것도 동백꽃 감상의 덤이라 할 것입니다. 그 꽃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타이밍을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아직 피어있는 꽃들과 붉게 떨어져 땅을 흥건히 적시는 꽃들이 반반일 때가 가장 아름답죠.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동백을 노래한 최영미의 시는 사랑도 그렇다는 뜻이겠죠. 찻잎처럼 반들반들 윤이 나는 잎에 노란 꽃술을 싸고 선홍색으로 피어나는 이 꽃의 마지막은 처참하고 처연합니다. 품고 있던 정한이 너무 무거워서일까? 아직 시들지도 않은 꽃송이가 마치 목이 부러지듯 툭툭 떨어져 버립니다. 바람에 시든 꽃잎이 지는 모습은 처량함이겠지만 스스로 꽃송이째 꺾어버리는 것은 단호함이요 처절함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 재벌 2세의 젊고 잘생긴 실장님도 안 나오고 출생의 비밀도 안 나오는 참 착한 드라마였죠. 인생이 상처 이외의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녁은 상처로 살아가는 그 여자 동백인의 술집 카멜리아에서 만납시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이미자의 노래 동백 아가씨입니다. 서양에도 동백 아가씨는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뒤마 피스는 삼총사와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유명한 대문호 알렉상드르 뒤마가 벨기에 출신의 한 여공과 바람을 피워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프랑스말 피스는 아들을
뜻합니다. 영어의 주니어쯤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알렉산드르 디마와 구별하기 위해 알렉산드르 디마 피스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생아였던 아들임을 인정하기까지 불우한 삶을 살아야 했던 디마 피스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여인이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던 고급 매춘부 마리 디플레시스였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25일은 하얀 동백꽃, 나머지 5일은 붉은 동백꽃을 가슴에 달았다고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여성에게 찾아오는 몸의 변화와 연관지어 붉은 동백꽃의 닷새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면 그녀는 자신을 원하는 손님에게 가슴에 붉은 동백꽃을 건네주며 이 꽃이 시들면 다시 오세요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남자에게 거짓으로 붉은 동백꽃을 건넸을지도 모르죠. 그런 그녀를 디마 피스는 순정을 다해 사랑했지만 마리 디플레시스는 한 남자만을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청년은 떠나고 이별의 아픔에 더 방탕한 생활에 빠진 여인은 폐결핵을 얻어 25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시들지도 않은 채 목을 꺾고 떨어져 버리는 동백꽃처럼 디마 피스가 자신의 아픈 사랑을 소설로 옮긴 것이 동백꽃을 든 여인 라담 오 까메리 동백 아가씨였습니다. 축배의 노래라는 아리아로 우리 귀에 익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바로 디마 피스의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입니다. 이태리 말로 길 잃은 여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목에 봄춘을 쓴 춘이 참중나무를 뜻하지만 일본에서는 츠바키가 동백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설과 오페라가 일본인들이 동백 아가씨라는 뜻으로 붙인 춘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황순원의 소나기가 소년 소녀의 그지없이 순수하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그린 것이라면 김유정의 동백꽃은 풋사랑의 아찔한 에로티시즘으로 읽힙니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깃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 웬정신이고만 아찔하였다. 우리가 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읽은 동백꽃은 춘정을 알 듯도 말 듯도 한 처녀 총각의 해학적이면서도 아찔한 애정 행각을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란 동백꽃이라니 아시다시피 동백꽃은 빨강과 하얀색 뿐입니다. 더욱이 동백은 남도에서만 자생하는 꽃이고 김유정은 강원도 춘천 산골마을에서 태어났고 그곳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죠. 그 노란 꽃의 미스터리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생강나무를 동백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데서 풀립니다. 생강나무는 봄 산에서 제일 먼저 피어나서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 하여 영춘화라고 불리기도 하는 노란 꽃인 것입니다. 아마도 옛 여인들이 머릿기름으로 쓰던 동백기름을 구할 수 없는 내륙에서 생강나무 열매 기름으로 대신한 연유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60년대 출판된 그 소설 표지의 빨간 동백은 잘못된 것이죠. 한국인의 정한을 가장 잘 노래한 것은 아마도 강원도 정선 아라리일 것입니다.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은 그냥 아리랑이지만 정선 아리랑만 아라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올동박도 생강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올이라는 말은 올밤, 올비어 등 보통보다 일찍 익은 식물을 뜻하는 접두사로 쓰이는 우리말입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꼴 올 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상철 임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황선남의 창으로 그 한많던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미당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입니다. 1942년에 쓰여진 이 시에는 수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 쉽게 그냥 요즘 말로 아주 조금만 각색을 해 보았습니다. 동백꽃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아마도 선운사일 것입니다. 절집 뒤쪽으로 수백 년 된 아름다리 동백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운사 동백은 4월은 돼야 피기 시작합니다. 동백의 북방 한계선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지구를 떠난 미당 서정주 영감님이 젊은 시절 어느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선운사 동구로 동백꽃을 보러 갔더랍니다. 그런데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선운사 동구의 주막을 찾았더니 40쯤 돼 보이는 주모가 육자배기 가락으로 말하더랍니다. 글찬에도 오늘은 한번 개봉해볼까 하는 꽃술이 한 앙알이 기다리고 있는디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모가 삭혀둔 그 막걸리 한 동이만 비우고 왔더랍니다. 그해 봄에 동백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주모의 구성진 육자배기 가락에 동백꽃이 남아있더랍니다. 작년 동백이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더랍니다. 그리고는 돌아서 나오는 등뒤에 그 주모가 육자배기 가락에다 작년 동백꽃을 얹은 목소리로 말하더랍니다. 동백꽃 피거들랑 또 오시오잉. 제게도 선운사 동백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이른 봄날 선운사를 찾았습니다. 선운사 동구는 아직은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바람 속에 고즈넉했습니다. 절집 뒤란의 아름드리 동백숲에는 그야말로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꽃 몽무리들이 더러 빨간 꽃잎을 아주 조금씩만 내밀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숲길을 오랫동안 거닐며 동행한 부근 도시의 의과대학을 다니던 여학생들에게 송창식의 선운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려는 님을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데리고 가면 뚝뚝 떨어지는 꽃송이가 너무 슬퍼서 못 떠나게 될 거라는 그 노래를 참하고 똑똑했던 여학생들은 금세 배워서 제법 잘 따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이름도 가물가물해져 버린 그 푸르던 여학생들의 노래 속에 동백꽃은 이미 찬란히 피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서도 동백꽃 서너 송이쯤 붉게 피어나는 봄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마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